산골짜기에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시아주버니, 어린 시조카들까지 뒷바라지한 아내와 이웃집 일에 제일처럼 팔을 걷어붙이는 남편. 정이 많은 게 닮은 최혜열 강금주 부부는 요즘 암에 걸렸던 큰딸과 부딪히는 일이 많다. 배 아파 낳은 자식 속도 몰라 애태우던 그때 부부가 맏딸이라 부르는 누군가가 찾아왔다. 어찌나 반가운지 고무장갑 벗을 생각도 못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금주씨다. 오늘 학원 안 가나? 오늘 나중에 저녁에 가요. 저녁에 가나? 하이. 남자가 먼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요 키웠다 하면 좋겠다. 전화 왔다고 충격받았나? 지난 설에 보고 2달여 만에 방문. 너 싸. 누군지 알아요? 누구? 순종이. 어? 순종이. 순재이가. 그럼.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현정이는 밑에 수영이 엄마가 오늘 메이크업 해달래 해갖고 메이크업 해주러 갔다. 메이크업 해주러 갔다고? 금주씨는 시조카인 순종씨를 늘 큰딸이라 불렀다. 메이크업 해주러 갔다. 첫째 현정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키웠던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아주 아기 때부터 살았는데 한 7살? 6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살았어요. 이 집이나 마찬가지. 친정이에요, 친정. 친정이어서 살았어요. 작은 발이 삶아서 먹고 가라. 알았지? 니 또 대답 안 하지? 명절이면 순종씨는 남편과 함께 꼭 이곳에 들른다. 밥 먹었나? 응, 먹고 왔어, 아침. 아침 먹었나? 닭은 내 삶아주는 거 아니고, 사위 삶아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래도 우리 딸이 먼저요. 딸이 조금 딸이야. 딸도 이쁘지만 나는 우리 딸이 더 이뻐. 맨날 듣는다고 맨날 보고 싶고 밥이나 한개 먹고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외부에서 말할 때는 그냥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제 집이니까 제 집이라고 얘기하고. 엄마 왜 티 안겨줄까? 아니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해준 숙모였다. 시키 먹는데 뭐. 야무진 손맛도 숙모를 쏙 빼닮았다. 네, 마늘 써는 것도 이렇게 얇게 썰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항상. 마늘은 한 번은 엄마 엄청 실이 크게 싸웠어 내가. 지도 울고 나도 더 울고. 적겠네. 어? 한정이한테 적겠어 보니까 못 이기잖아. 나도 그랬는데. 순종씨만 보면 속에 담아뒀던 말이 술술 나온다. 식구들 흉도 맘 편히 볼 수 있는 상대. 말 안 하고 이럴 때는 든든한 맏딸이 따로 없다. 또 집안에 이래 일이 있으면은 내가 순종이한테 의논을 많이 하지. 응? 의논할 상대가 정아빠하고 순종이하고 밖에 없으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순종씨가 눈에 밟혔다. 1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을지 잘 알기 때문이다. 금주씨도 9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늘 엄마를 그리워했다. 그 서름을 순종씨는 겪지 않았으면 했다. 늘 그리워요. 늘 그립고 왜냐면 지금 거의 인생의 반 넘게 여기서 지냈으니까 여기가 훨씬 편하죠. 엄청 큰 거 사봤네. 그래요.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골라 몸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넣고 끓인 백숙이다. 온다고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닭이 아니라 소 한 마리라도 잡았을 것이다. 삼촌!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일부러 전화도 안 하고 불쑥 찾아온 순종씨다. 저기 먹어 좀 줘.
빨리 와. 딸. 올 때마다 금주씨 부부는 하나라도 더 못 챙겨줘서 안달이다. 나 목 안 먹겠냐. 노래도 많은데 못 먹겠고 마음은 니나 많이 먹으니. 목소리 유지하려면 목을 먹어야 되나? 니 많이 먹어. 이거 제일 맛있는 거다. 니 많이 먹어. 딸 많이 먹어. 그래? 밥도 줄게. 누가 제일 맛있노 여기서? 어머니 사랑해. 아 맞아 엄마 사랑 맞아 그자이? 당연하지. 응, 엄마 사랑이 제일 맛있어 맞아. 밥 먹는 내내 웃음꽃이 만발한다. 의지하지 딸인데. 좀 못해준 게 많아갖고 좀 마음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다 해주셨어요.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없이. 아니야 못 해줬어. 뭘 못해줬어 그렇게. 다 해줬는데. 안 먹죠. 영락 없는 부모 자식 사이. 어서 오세요. 장사하느라 바빠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더 챙겨주려는 금주씨 부부다. 이번에도 한 줌이다.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저번에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집에 반절도 못 먹었어. 아직 반절도 다 못 먹었어. 올게요. 네. 안녕. 아쉬운 작별의 시간.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단디 다니라이 딸. 알았지? 올게요. 응. 하나.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을 텐데 학원 강사를 하는 순종 씨는 일이 있어 그만 가봐야 한다.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도 늘 그리운 얼굴. 금주 씨가 이 산골짜기로 시집 오겠다 마음먹은 것도 처음 본 어린 순종 씨가 눈에 밟혀서였다. 좀 돌봐주고 싶고 안 돌보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노 이거를. 측은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살아왔던 게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지 그런 삶을 안 살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들어오려고 생각도 안 했겠지. 금주 씨가 시집 오기 전 남편은 홀어머니의 아픈 형님, 어린 조카들까지 줄줄이 건사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좋은 혼처는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짠해서 오히려 더 정이 갔다. 엄마의 정에 굶주린 조카들도 얼른 챙겨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결국 금주 씨가 먼저 같이 살자고 고백했다. 삼촌, 이거 이 옷을 이리 입고 다니지 마. 우영 씨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다. 대신에 다 챙겨줘야 되고. 됐어요. 왜 쫓게 한 게 안 입고 가나? 저기 너무 아주 안 춥겠나? 진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지내고 있는 우영 씨가 남 같지 않았다. 남편을 따라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밥은 제때 먹고 다닐까, 외롭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쓰였다. 그렇게 오고 가다 어느 날부터는 함께 살게 됐다.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우영 씨가 오면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됐다. 식당 일에 바쁘거나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우영 씨가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얼마 전부터는 치매기가 보여서 걱정인데 봄이 되자 쑥이며 나물 캔다고 걸핏하면 집 밖을 나가는 시어머니다. 시어머니와 달리 큰딸 현정이는 늘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 걱정이다. 얼마 전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다툰 후부터 딸 눈치만 살피며 소갈이를 하고 있는 금주 씨다. 왜? 하늘 좀 찾아와. 모시고 와. 할머니 안 들리시나 보다. 할머니, 오 가면 뭐 아니 할머니 밥 먹으러 가자 밥. 가자. 103세 나이에도 기운이 넘치는 할머니다. 현정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위험한 산속 어딘가를 또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밥 먹. 깊은 산중에 있으면 찾기도 쉽지 않다. 행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시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야, 고기요. 누가 삼촌이 사왔어? 고기 왜 사왔어? 우리 식구들 구워 먹자고. 예.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잘 구워 먹자 우리. 돼지고기네. 아이고 맛있는 거 사왔네 고기. 잘 사갖고 오셔 한 번씩. 응. 여기 계시니까 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성의 표현이시네. 응. 정은 있어 삼촌이. 응, 정은 있어. 응,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히려 고맙거든. 내가 왜요 너? 내 바쁠 때 바쁜 일 조금씩 다 거들어 주지. 그게 얼마나 저 고마운 일인데 내 조금씩 볼일 보러 나갈 때 어머니 또 챙겨주지. 그러니까. 우영 씨가 외출을 할 때는 대부분 읍내에 있는 자기 집에 들를 때다. 멀쩡한 제 집을 두고 늘 이곳으로 돌아오는 건 혼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디 가시는겨? 밭에 노 떨어지러 간다. 혼자. 26년을 같이 살아도 금주 씨는 늘 남편이 궁금하다. 이 산골에서 남편이 갈 때란 뻔한데도 말이다. 이거는 이제 논인데, 이거는 내 논은 아니고 우리 옛날에 살다가 가신 분 논인데 그 부산에 지금 계시는데 형님이 농사 이제 지무라 해갖고 그래갖고 짓고 있지. 예. 한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은 다들 도시로 떠났다. 남아있는 토박이는 혜열 씨네 뿐이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혜열 씨는 웬만한 건 다 직접 지어서 먹는다. 옛날에는 거의 엄마하고 여기 살 적에는 거의가 뭐 설탕 밑가리 정도는 사가 오지. 그럴 때는 거의 뭐 장가가고 뭐 전기 고등 한 발이 사다 먹으면 칼치나 한 발 사다 먹고 그 위에는 뭐 이 밭에서 나는 거 뜯어먹고 봄 되면 나물 뜯어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아무에게나 쌀이며 반찬을 퍼주는 아내 때문에 장 보러 갈 일도 늘었다. 이건 옛날에 우리 모친은 떠도가 관리가고 이게 나물이야 나물 꼬시래기 큰 나물. 이게 참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잘 안 주고 이 풀 이것도 풀은 아니고 기농하는 사람들이 보통 오면 이 풀하고 전쟁해서 져갖고 다시 도와주러 간다니까. 비만 조금 오면 이게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금세 잡초가 수북이 올라와 작물을 해친다.
나는 이거 하고 이길 수가 있지. 나는 세상에서 이놈한테 이길 수가 있는 기라. 집에 아내분한테는요? 아이고 아니 져야지. 그 이기려고 하면 시끄러운데. 에이, 져야지. 이기려고 하면 시끄럽다니까. 겉으로는 툴툴거리면서도 결국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혜열 씨다. 현정아, 목이 말라 죽겠다. 식혜 한 그릇 줘봐라. 식혜 없어요. 다 어쨌노? 비밀. 비밀이야. 식혜 없어. 물 좀 줘 그러면. 그 아래 숙회 그만 많이 해가고 다 퍼졌나 보시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거 다 퍼질라면은. 나눠 먹어야지. 아 참네. 물 자시고 점심 자시겠다. 잘했다 잘했다. 물이라도 먹어야지. 그거 뭐 다 퍼지고 없다는데 뭐. 아이고. 삼촌. 밥다시 어디서? 우리 엄마가 인사시키러 갔는데 이마에 꼴짝인지는 몰랐거든. 여 와갖고 내인데 엄마가 그러더라. 니 여기서 살겠나 하더라 우리 엄마. 엄마 뭐 사람만 좋으면 살지 뭐 살고 뭐 있는 내가 그렇겠지. 그때는 남편이 처한 조건 같은 건 따지지도 않았다. 내가 바보야. 이 꼴짝 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보지. 누가 오락했나 말았겠나. 네 줬다고 네가 오갖고 뭐 그렇잖아. 맞다. 이건 네가 내 꽃이지 내가 네 꽃인 건 아니잖아. 자기가 먼저 이 좋아한다고 날로 이 대시를 해야지. 내가 어야 해갖고 야 그래도 서로 붙은게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해성게네 아이까지 찌지고 뽑고 살지. 마흔이 가깝도록 혼자였던 혜열 씨다. 금주 씨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할 뻔했다. 이런 산골이면 너무 멋지고 누가 와서 살겠네 이런 마음은 많이 먹었었지. 내가 누가 오겠노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자다가 본게 집사람이 오다가다 만나갖고 그것도 뭐 이 꼴짝이 올라가는 길에 마음은 고맙더라고 속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도 한참 뒤에야 치렀다. 병든 시아주버니에 코 흘리게 어린 조카들까지 당장 뒷바라지해야 할 시댁 식구가 한둘이 아니었다. 두 딸이 태어난 후부터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10명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않던 아내였다. 좀 치근하지. 여기 애들도 치근하고 정 아빠도 총각인데 저러는 거 보면 안 됐고 내가 와서 좀 살고도 둘이서 이래 저기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정 아빠 짐은 내가 조금 덜어줄 수가 있잖아. 자기 어깨에 짐을 나누면은.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나 이빨 아파. 아 해봐라. 내가 아픈가 보다. 여기 안에. 아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 딸이다. 꾸리한 거 이거 아이가. 아침 대바람부터 아빠를 찾는 걸 보면 간밤에 꽤나 끙끙 앓은 모양이다. 에이구. 내 모자도 갖고 왔죠.
저는 애가 노려져 걸리는 애가 아프다 하면 겁이 나, 뭐 어디든지. 애 때부터 아팠던 애라 뭐 안 좋은 아픈 게 좀 있어갖고 아프다 하면 걱정이 되지. 제일 걱정이 되지, 아프다 하면. 평소에는 세워라 내워라 느긋하게 운전을 하는 혜열 씨지만 오늘은 속도를 낸다. 현정이는 6살 때 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랜 투병 생활이었다. 내가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빨을 다 뽑고 살까 이 생각도 했다니까. 너무 아파서. 그렇게 아픈데도 말이야. 원래 이 원래 좀 고민해요. 잘 티 안 내요. 잘 티도 안 내고.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파서 이제 남들이랑 이제 겉모습이 많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놀림이나 차별도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말할 수 없었던 게 엄마 아빠 이미 제가 아파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또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런 거 있기도 하고. 어린 동생을 친척 집에 맡기고 생업도 접은 채 자신의 병간호에만 매달린 부모님이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3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엄마는 한시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좁은 병실에서는 잘 데가 없어 아빠는 늘 트럭 안에서 새우잠을 잤다. 참는 데는 잘 참아요, 걔가. 옛날에 항암 치료 받을 때 참은 경력이 있어갖고. 겨우 사랑니를 치료한 것뿐인데 현정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혜열 씨다. 병원에 있는 딸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다. 정성이 통했는지 현정이는 남들보다 빨리 회복했다. 하지만 언제 또 암이 재발할지 몰라 혜열 씨는 늘 불안한 마음이다. 핸드크림 좀 발라라. 안 발라도 된다. 왜 안 바르는데? 주름지고 거친 아빠의 손이 오늘따라 가슴에 맺힌다. 아니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엄청 유난이었잖아. 밖에 음식, 밀가루, 뭐 과자 이런 거 일절 못 먹게 하고 나는 심지어 뭐지? 길거리에 파는 떡볶이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산골에 살아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2번만 서울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도 없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병원에만 갇혀 있었던 현정이.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빠지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여기 천국에서 채용 공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1살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면은 오늘 한 4시 정도에,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시간 되시면, 네. 엄마, 나 알바 구했는데 사장님이랑 전화했는데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건데 해도 돼? 아침 9시에 가갖고 10시에 마치면 13시간 일을 하는데 네 체력에 13시간 일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엄마가 내 체력을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우 더워. 이것만 더워. 갑자기 그 소리 다르게 땀이 팍 나. 엄마가 현정이가 걱정이 되니까. 아니 그 걱정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렇지. 그래도 엄마 눈에는 항상 애기를 보이는 걸 어떡해. 아 정말 싫다.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내가 불안해. 내가 불안하다고. 아빠도 쓰러져 보면 어떡해. 딸이 좀 아팠잖아. 아팠으니까 그게 이제 힘들면은 코피를 흘린단 말이야, 현정이가 자다가도. 그런 게 좀 불안해. 아픈 상처를 딛고 이제 겨우 세상 밖으로 나가볼 마음이 생겼는데 금주 씨는 아직 현정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불안하다. 아빠, 어? 아빠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아빠 나 밑에 좀 태워놔줘. 이제 어디 가는데? 그냥 다음 생. 양발 좀 신고. 양발 안 신고 갈 거가? 양말 신고 갈 거야. 언제 와? 현준이 올 때. 알았어, 전화해. 잠깐 바람 쐬러 나간다는데도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코피를 쏟는 딸이 어디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다. 그날 오후 준아 어딘데? 왜 그 편의점이야? 언니야 너? 언니한테 문자 이어봤나? 전화 안 받는데 엄마 학교 앞에 기다리는데. 알았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건만 현정이는 계속 연락두절이다. 지금은 전화도 받도 안 하는데 뭐. 현정이는 전화 안 받아. 언제 해봤나? 내가 지금 하고 현준이한테 했다 이거. 와? 동생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어 더더욱 애가 탄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버스는 끊긴다. 1시간 반, 빠르면 1시간 반.
겨우 막차를 탄다 해도 집까지는 4km 넘게 걸어야 한다. 3-4시간 있어야 전화 오겠지. 무엇보다 별 탈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아무리 답답해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여튼 전화 안 받는 버장머리 그것도 큰일이야 큰일. 아니 전화를 왜 안 그렇지. 받는 말이야. 전화를 받아갖고 아빠한테 뭐 바람 쐬러 간다고 했잖아 아까. 행여 길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시간이 가면서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 이거 뭐 첩첩산중에 이거 뭐 연락 안 오면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 가는 놈이지. 알아? 모르지. 차 소리 난다. 과연 저 차에 현정이가 타고 있을까? 어디 가는 놈이지. 알아? 지금 이 순간 현정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때마침 들어오는 차 한 대. 손님 차, 손님 차. 이 시간에 산꼭대기까지 올라올 차는 거의 없다. 아니에요? 예, 스님 차네. 사찰로 향하는 차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길.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지자 초조함만 더 커진다. 들어갑시다. 좀 오겠지. 아이고. 그걸 또 뭐 날이 따시서 뭐안 추워서 다행이구만. 지는 집이 싫대, 나. 모르지 뭐 왜 싫은지. 산골에 사는 게 싫은 게 싫겠지 뭐. 마흔이 다 돼서 얻은 처대라 유달리 애지중지했던 딸. 6살 때 신경모세포 종이라는 암에 걸린 후부터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적막한 도로에 다시 차 소리가 들린 건 그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후다. 다섯 시에 오겠다던 현정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밤 11시가 넘어서 나타났다. 그동안 속절없이 시계만 바라봤을 혜열 씨 부부는 속이 문드러질 대로 다 문드러졌을 것이다. 문자 이었으면 문자를 받든지. 아, 들어왔으니까 됐어, 자. 어? 들어왔으면 됐어, 들어가서 자. 저녁은 먹었어. 어디 갔다 왔는데? 그냥 바람 쐬러 왔다니까. 혼자 좀 마음 정리랑 그런 거 좀 하고 왔어. 내일 여기 다시 이야기해. 들어가 자. 일단 왔으니까 했어. 알겠어. 몸이라도 성한 딸이면 이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터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정이는 다르다.
엄마 간태찌개 좀 하지 마라. 좀 전화 좀 하면 전화 좀 받고 해라. 내일. 그냥 들어오면 막 속으로 막 어디 갔다 오는 거뭐 그런 거면 돼. 한번 계시면 돼. 자꾸 가노. 아가 생각이 많아갖고 뭐 생각한다고 혼자 있고 싶다 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좀 전까지 전화기만 붙들고 있던 혜여 씨다. 해발 670m가 넘는 만어산은 봄이 찾아와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춥다. 시집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산골짜기인 줄 몰랐다는 금주 씨. 엄마! 안 계시네. 50년 넘게 이곳에 살면서 14남매를 키웠던 시어머니는 또 어딘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모양이다. 아이고, 저 앉아가 추운데 팔 따고 계시구만. 에이, 정말로. 산에 가셨다 굴러 다친 이후로는 눈에서 안 보이면 일일이 찾으러 다녀야 한다. 가자.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올해 103세가 됐다. 천천히, 천천히. 그럼 내보다 더 빠르거든, 할 시간에. 엄마, 어? 아침에 파 말라 따듬서, 파. 뭐라? 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따듬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손 놀릴 새가 없었던 시어머니는 지금도 그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봄이면 나무를 캔다며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고 여름이면 뜨거운 텃밭에 앉아 농작물을 다듬었으며 가을이면 깊은 산에 들어가 도토리를 주었다. 야, 커피 한 잔 줄게. 추우니까. 알았지? 응.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실내가 내가 저 엄마. 이제 그만 쉬시라고 수없이 다짐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엄마 찾으러 갔다 오다가 내 누룽지 다 태우겠다. 잡수서. 나이가 들어 몇 살인지도 잊고 씻는 것도 점점 잊어버리지만 일하러 다녔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엄마는 또 많은 찾아오는 팥가구로 내뜨지 그게. 치워. 이거나 치워 빨리. 화장실에. 여기 파 들까나게 그 가는 게 또 이승기는 깐다 이가. 그러니까 추우니까 아침 자시고 햇살 터질 때 가야지. 어제도 오후까지 저렇게 늦게까지 가고 오셨는가 봐. 추워갖고 벌벌 떨던데. 아이고 그래도 엄마는 감기 안 들거든. 들거든. 평생 해오시던 일이라 쉬면 오히려 병이 난다는 아들과 평생 고생만 하신 게 안타까워 그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며느리다. 어서 오시이소. 반갑습니다. 사장님 유명한 집이니까 괜히 오는 겁니다. 나 좀 어떡해? 집에는? 고마웠어. 올 때마다 잘해주시니까. 아니야. 잘 먹을게, 얘. 이곳에 살면서 그나마 먹고 살 걱정을 덜게 된 건 백숙집을 하면서부터다. 9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했던 금주 씨는 부엌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익힌 음식 솜씨다. 또래들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 종일 집안 살림에 주인집 감난쟁이까지 돌봐야 했다.
고된 일과에 꾸벅꾸벅 졸다가 밥을 태워 심하게 매질을 당한 적도 있다. 많이 먹어 아들. 허리 쭉 펴고. 너 금방 다 먹을 수 있지? 응. 처음 보는 아이에게 아들이라 부르는 금주 씨는 이래저래 오지랖이 넓다. 처음 들르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마치 오래 봐왔던 것처럼 살갑게 대한다. 더워. 갑자기 머리를. 먹는데 그걸 끝이니까 길면은 덥잖아.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런 금주 씨의 행동을 친근함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머리 같은 거 줄줄 흘러내려 그래야지 더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하고 있잖아. 오히려 이런 정 때문에 단골이 된 손님들이 많다. 어서 오세요. 예. 바쁜 주말이면 식구들은 아궁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끼니를 때워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손님이 많아 안방까지 모두 내줘야 할 때다. 뭐 대충 해가 떼하는 것이지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방 들어갈 때도 없고. 이래한테 차려주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 식사만큼은 거르는 법이 없다. 네, 살좀 삶아가지고. 금주 씨는 손님들이 빠지는 오후 서너 시 이후에나 겨우 밥 한 수를 뜰 수 있다. 그래, 드리려고. 내 많이는 못 준다 그런데. 근데 그게 많. 언니 엄마 좀 드리자. 네네. 이거 갓김치. 어머나. 감사합니다. 예, 어머, 아니 진정 온 기분. 이 귀한 거를. 고맙습니다. 먼 길까지 찾아와준 손님들이 고마워 집에 있는 밑반찬이며 혜열 씨가 농사 지은 것까지 바리바리 챙겨주는 건 예사다. 식구들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고 퍼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웬일로 한껏 꾸미고 나타난 현정이다. 면접 보러 가? 응. 그러면 엄마가 한번 면접 보는 데는 안 들어가는데 엄마가 위치도 보고 버스를 역에서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가는지 그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이 가보면 안 될까? 그런 건 내 알아서 다 하지 뭐하러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야. 알았어, 우리 딸 크니까는 갔다 와. 면접 잘 보고 와. 안녕. 응. 알았어.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못해 아르바이트 하는 걸 허락하긴 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작년에 편의점에서 잠깐 일을 할 때도 자주 코피를 쏟고 몸살을 하던 딸이다. 무리를 하다 몸이 망가져 암이 재발이라도 하면 어쩌나. 늘 위태위태하다. 자식 걱정에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와 하루라도 더 빨리 그 품을 벗어나려는 자식. 아빠 이제 들어가. 내 자식은 한번 물어보고. 저기 5시 이후로 밀양 가는 게 차가 몇 시? 10시 집에 오는 차 그것밖에 없습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삼랑진에서 밀양역으로 가는 기차는 수시로 있다. 밀양역에서 이제 네가 갈 수 있는 버스길이 어떤 거 단디 알아보고 와. 오늘 가서 알았지? 알겠다고. 잘 갔다 와. 조심해서 갔다 온다. 안녕. 반대.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성인이 된 자신을 여전히 아픈 아기 마냥 대하는 게 갑갑할 뿐이다. 현정이가 원하는 건 평범한 삶이다. 보통의 21살짜리가 그렇듯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도 싶다.
6살 때 생긴 암덩어리는 수술로 제거했지만 그 후유증은 마음에 깊이 남았다. 평생 농사일로 잔뼈가 굵은 혜열 씨에게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법당 절하러 갈게요. 법당에 절하러 갈게가. 그걸 가봐야지, 왔는 짐에. 가봅시다 그럼. 왔는 짐에 가봐야지. 저기는 내 있을 때는 엄청난데. 저기. 아 맞다, 그 엄청 거 맞다. 이곳은 두 모자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이다. 옛날 대가 없었거든. 옛날에 저 담도 없었고. 담도 없었다 그래. 맞다. 혜열 씨가 연고도 없는 이 산골짜기에 살게 된 것도 이 절 때문이다. 옛날에 고향줄 계셨지. 절에 밥 해주고 이렇게. 이 부처님 앞에 정문을 안 가는 걸 알고 옆으로 돌아가자. 저리 옆으로 저리 들어가려고. 혼자 힘으로 14남매를 먹여 살려 했던 어머니는 이곳 만화사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돈이 하나도 없다. 아, 자네 내가 돈 줄게. 돈 놓고 절하는 돈도 없지 않아. 어머니를 따라 8살 때 이곳에 온 혜열 씨는 산에서 장작을 줍고 먹을 걸 캐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왔다. 나물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봄, 가을엔 그나마 먹고 살만했다. 겨울로 접어들면 산에도 먹을 게 없어 도토리를 주워 그걸로 죽을 쏘아서 먹었다. 지금 생각해도 입안 가득 쓴맛이 도는 기억이다.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었던 그때 어머니는 매일 이곳을 오가며 무엇을 빌었을까? 저라 한번 하고 가자. 네. 큰딸 현정이가 아팠을 때는 혜열 씨도 문턱이 닳도록 이곳을 드나들었다. 이제껏 살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한 적은 없었다. 뭔가를 간절히 바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있어준다면 더는 욕심 부릴 게 없는 혜열 씨다. 부처님한테 절할 때 뭐 빌었노? 자식 잘 되라고 빌었나? 뭐 빌었노? 아무것도 안 빌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빌고 절만 했나? 절만 했다. 네, 갑시다. 오늘도 혜열 씨는 현정이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딸아이만 낳아달라고. 우리 딸아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빌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품 안에 가둬놓고 있을 순 없다. 언젠가는 저 크고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집 밖을 벗어나고 싶은 건 막내딸 현준이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분식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못 들어가는 게 제일 불편해요. 이거 하루에 6번밖에 안 다니는데 이게 지금 5시 25분께 막차예요. 버스를 안 탈 때는 아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 예, 여기는 뭐 카드 이런 게 안 되니까. 여기요. 두 분이시죠? 예. 이 버스도 집 앞까지 가는 건 아니다. 중간에 내려서 아빠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만호사에 살고 있었어? 네. 나 우곡마을에 내리길래 우곡마을에 사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아니 버스 타는 날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아빠가 내려오나.
그래 그것을 얼마나 오래가고 감았는데 그 16개인데 네. 그래, 춥대면 나한다. 사람들에게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전하고 진짜 욕본다. 산골짜기에 사는 게 안쓰러운 모양이다. 늘 겪는 일이지만 그 시선이 마냥 편치는 않다. 조금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지금은 삼랑진 읍내도 갑갑한 나이다. 평소에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할 텐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아빠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걸어가는 현준이. 여기서 집까지는 4km가 넘는 거리다. 예전에도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었다. 가다 쉬다 하다 보니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집까지는 쉼 없는 오르막길이다.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해요. 안 돼요. 아빠한테 빨리 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준이가 힘들잖아요. 아빠는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저는 고작 걷는 거밖에 안 되니까. 갑시다. 평상시에는 말 안 듣는 사춘기 소녀지만 이럴 때 보면 속이 깊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을 하루에 2번씩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온 아빠다. 한참을 걸은 후에야 낯익은 트럭이 모습을 보인다. 오늘 많이 걸어왔다고? 하루에 요만큼만 걸어도 한 달만 걸어오면 기름값으로 계산해봐라. 맞지? 혜열 씨는 2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았던 조카 둘도 매일 이 길을 오가며 등하교를 시켰다. 농사를 짓다가도 백숙을 끓이다가도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야 했던 길.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는다. 밀양시내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던 현정이는 해가 다 져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갔다 왔어. 일단 면접 보러 가갖고 어떻게 됐는데? 그냥 잘 안 됐어. 잘 안 됐다고? 왜? 그냥 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응. 사장님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여기 와가지고 돈 벌 바에는 그냥 삼당진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빠하고 똑같은 소리 하지? 참네. 그래서 잘 안 됐지 뭐. 다녀왔습니다. 낙방 했대, 낙방. 낙방? 응. 왜 낙방 했는고? 그 집 사장님도 생각해보면 거리도 멀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은 게 그랬겠지. 그 사람도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 만원 쌓였다 했을 게 허락하겠나? 그렇겠지. 응.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좀 안 됐고 지는 어떻겠노 싶고 갑시다 일단. 그래
내심 바랐던 일이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다. 눈 뜨자마자 혜열 씨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우리 집은 가을에 불이 붙으면은 봄 춘산물이 끝날 때까지 불씨가 안 꺼져요. 계속 불씨가 있어야지. 이곳에 산 52년 동안 한여름을 빼고는 불이 꺼지지 않는 아궁이다. 그 세월만큼 오래된 가마솥에 내내 물이 끓고 있어야 세수도 하고 밥도 짓는다. 표현을 못하는데 항상 존경하고 고마워요. 엄마는 산 같은 존재예요. 모든 비와 바람과 같은 역경을 나와 동생 대신 맞춰주고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네요.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 고마워.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주고 이쁜 글도 써주고 해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현정이 마음 잘 알았으니까 엄마가 많이 좋아해주고 많이 노력할게. 사랑해. 응. 할머니 어디 갔나? 현준아, 현정아. 빨리 할머니 정리. 오늘 장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 현정이가 보낸 문자 덕분이다. 현준아 일로 땡겨. 온 가족이 다 함께 외출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른다. 뭐가 들어가는지 많아. 며느리 하고 건전히 하고 그래 좋다. 혜열 씨에게 농사일을 배우고 싶다며 4년째 함께 살고 있는 우영 씨까지 모두 6 식구가 봄나들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할매가 별천지라 하더라. 전신에 배리가 졌는겨. 배리 좋다. 그러면 이 옛날에 기찻길이다, 기찻길. 기차골. 미전에 기차골. 오래된 철도 터널을 관광지로 꾸며놓은 이곳은 혜열 씨가 꼭 한번 가족들과 와야지 하고 벌써부터 마음먹었던 곳이다. 엄마 여자. 직접 다녀간 이웃에게 좋더라는 말을 듣고 나서다. 하나, 둘, 셋. 매일 보던 단조로운 풍경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모두 신이 난 모습이다. 신세 지는 게 늘 미안했던 우영 씨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맨날 오면 집은 어쩌고. 원래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한다. 뽀짝뽀짝하게 해놨는 거 이런 거.
송해. 송해? 금붕어가 송해다 그제 맞다 그래. 송해 맞다. 엄마가 송해랄까 하면 송해지 뭐. 신기하다고 이런 게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하루다. 다음 날 안 시간이 떠온 줄 알고 이거는 어때 다 돼간다. 그냥 따로 안 쓰이죠. 아니 이것도 가고 싶은 일 했다 내가. 아 그랬나? 우리 한 다리하고 이거 하고. 아 그러면 같이 안 쓰세요. 그런 게네. 짧았던 휴식이 끝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분주한 모양새다. 주말이면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던 현준이까지 일손을 거들고 나섰다. 웬만큼 바빠서는 딸들을 부르지 않는 금주씨다. 두 딸만큼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달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으면 싶다. 또 전화기 갖고 들고 다니는데. 빨리 갖고 와. 아빠 들고 갈게. 예. 엄마 좀 도와주라고 늘 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던 혜연 씨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다. 무거우니까 그럼 또 깨끗한 내가 떨어다 줘야지. 다른 거 하면 되지. 야, 니 바지 안 바꿔 입을 거가? 그거 손님한테 간대 잘못을 걸 간대. 알았나? 아니야. 예. 입을 게 없으면 엄마 바지 벗어줄까? 싫어. 그러면 다른 걸로 갈아입고 온나. 청바지도 나도 입고 오셨지. 그런데 철이 없어서 언제 철이 나려고 저게. 저 나이에 철 들은 걸 바라면 엄마가 이상한 거지. 저 나이에. 그래 17살이면 작은 나이도 아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라면 이상한 거야. 들어있어. 예. 점심 자시고 가고로 들어있어 얘. 봐봐. 밥 줄게 들어서 그러면. 산골짜기 낡은 집에 살아도 정 하나만큼은 넘쳐나는 금주씨네 가족이다. 예, 줄 밟아 당겨.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죠. 사람 없고 위험한 데 가가지고 내려올 때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자연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여기 있길 잘했구나. 왔다.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천천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땡겨주고 있다. 여기저기 다녀봐도 선만큼 나한테 잘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끝까지 하고 싶죠. 자기 코하고 똑같이 반았네. 똑같이 원래 반았잖아. 자라서 삐딱삐딱하게 그렇게 생기는 거야. 영감이 자기 좋아해 하고 이렇게 자기 사랑해. 니 좋아하는 사랑 사랑해 하고 영감 닮은 잘 지켜줘.